서영교 의원 출판 기념회 돈봉투 이게 지금 약간의 리스크 새로운 일도 터졌어요. 네. 돈봉투가 막 난무하는 게 어쨌든 사진 뭐 영상으로 나오니까. 저희 먼저 볼게요. 영상 좀 볼까요? 매일신문에서 하는 유튜브죠. 이동재 뉴스 캐비넷 여기서 최현민 기자가 출연을 해가지고 우리 저작권 묻지 말고 그냥 갖다 쓰라. 그래가지고 저희 그냥 모든 언론에서 다 쓰고 있는데 저기 이제 책값은 25,000원이면 25,000원만 내야 되는데 책을 한 권 가져가는 분이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왜 이렇게 많이 넣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마치 저 하하호호 즐겁고 막 돈이 계속 그 보이는 노출되는 그 분위기가 마치 결혼식장 같은 분위기. 당연히 이제 돈을 즐거운 마음으로 줘야 되는 분위기 이런 거다. 아니 물론 예전에 그랬지. 근데 지금은 저 얼마 안 되지 않느냐. 그걸 지적하는 문제예요.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그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법적인 부분과 또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좀 나누어서 볼 필요는 있겠다. 일단 법적으로 지금 출판기념회와 관련돼서 적용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뭐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뭐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출판기념회에서 이 본인이 만들어 놓은 책값이 어제 책값은 25,000원이었다고 그럽니다. 책값보다 돈을 덜 받고 책을 주면 기부행위가 돼요. 이건 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책값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법의 맹점일 수는 있어도 그래요? 이것이 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의 이 법 해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뭐 한 권을 가져가고 5만 원짜리를 뭐 하나 두 개 놓다 봉투에. 근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돈봉투라고 얘기할 수 있나? 그렇게 지금 부르고 뭐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이 지금 뭐 동원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여야에서 뭐 가급적이면 출판 기념회 하지 맙시다. 이런 말씀들은 나왔지만 현행법상으로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저런 자리에는 선관위에서 다 나가서 체증합니다. 그래요? 네. 저런 행사들이 있을 때 특히 정치인들이 이런 출판 기념회 선거를 앞두고 지금 서영교 의원도 이번에 서울시장에 도전하신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런 의사가 확인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이 저런 행사를 할 때는 선관위에서 나가가지고요 다 체증해요. 그런데 저게 문제가 된다면 이미 선관위에서 어떤 법적 조치, 고발 조치나 이런 걸 하겠죠. 좀 이따가 뭐 저희 법적인 부분은 정혁진 변호사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어제 행위 자체에서 법률 위반은 없었다. 그리고 출판기념회라는 게 축하해 주러 가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그 책 한 권을 뭐 사 보는 것도 내용도 궁금해서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고생했어. 그리고 앞으로 이 책을 지금 이걸 기념회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해주길 바래라는 걸 자기 지인들한테 얘기하고 지인들은 그걸 더 격려해 주러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국민의 감정 또는 눈높이 여기에서 저건 좀 아니지. 이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선거법, 정치자금법 이거 개정하자. 그리고 앞으로는 출판기념회 일체하지 말자. 아니면 하더라도 정가만 받고 팔게 하자. 뭐 이런 쪽으로 개정이 있다면 모를까. 이거를 가지고 돈봉투가 다니고 있고 공공연하게 다니고 있는데 책값 한 권값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냈다. 그러니까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기엔 좀 문제가 있다. 근데 저게 진짜 책값보다 좀 훨씬 많은 돈을 내고 그냥 책 가져가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법의 맹점이 거기 있는 게 맞나요? 일단 제 생각에는 예컨대 이게 책값이 뭐 서영교 의원은 25,000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500만 원 냈다 책값으로.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겠죠. 물론 이제 한 10만 원 내고 뭐 30만 원 내고 그런 경우까지는 뭐 이거를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10만 원, 20만 원씩 냈어도 모으면 몇 억씩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엄격하게 따지면은 정치자금법 위반죄 충분히 될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하고요. 엄격하게 따진다면 대충 따져도 그래. 대충 따져도 되는 거죠. 뭐 이게 근데 문제를 안 삼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출판 기념회는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의 출판 기념회. 네네. 왜 그러냐면 환경 오염이에요. 네. 저도 출판 기념회 몇 번 가봤어요. 여당도 가보고 야당도 가봤어요. 저도 10만 원 냈어요. 예. 그 우리나라 사람이 예컨대 2만 5천 원을 해가지고 5만 원짜리 그 뭐 4개 하고 5천 원짜리 하나 두고 어떻게 갑니까? 그 우리 정서상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컨대 서영교 의원하고 개인적 친분이 있었으면 저도 가서 10만 원 냈을 거예요. 20만 원까지는 안 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책을 몇 권 받아가지고 봤거든요. 이거는 책이 아니에요. 이건 쓰레기예요. 이건 여당이든 야당이든 쓰레기예요. 물론 서영교 의원 책은 아직 우리가 못 봤으니까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 네네. 가보셨던 다른 출판 기념회가 아니 제가 받은 모든 책들은 다 쓰레기였어요. 서영교 의원 책은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말은 못 하겠는데 그게 왜 쓰레기인가? 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새로운 생각이나 뭐 정보나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그다음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대피라는 경우도 많다며. 그렇죠. 서영교 의원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 와중에 책 쓰는 게 쉬운 겁니까? 이거 타자 치는 것만 해도 몇 시간 걸릴 거예요. 그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여기저기 돌아다녀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그 책 받아가지고 다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환경오염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차라리 선거가 있을 때에는 지금 선거 비용에 부족하다 그러면 정치자금 한도를 그때 좀 넓혀주든지 높여주든지 뭐 까짓 거 그냥 한 10억씩 이렇게 높여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엄하게 종이 낭비하고 또 쓰레기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아닌 걸 마치 그 합당한 것처럼 명백하게 불법인데 합법인 것처럼 가장하는 거는 이거는 안 된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 진짜로 현실적으로 한도를 증액해라.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그 다음에 무조건 출판 기념회는 없애라. 전 그 생각 듭니다. 민주당에서 주도해서 법안을 발의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김민석법 이렇게 갑자기 김민석 죄송합니다. 네. 마음에 두고 계시는 분이 계시군요. 이게 출판 기념회로 김민석 총리가 2억 5천만 원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때 이슈가 됐죠. 인사청문회 때 뭐 그런 답변이 있었죠. 네. 이분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최고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저도 지금 좀 전에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에 상당히 많이 공감해요. 과연 정치인들에게 출판 기념회가 꼭 필요한 일일까? 오히려 차라리 그러면 후원회를 공식적으로 열고 그 공식적으로 들어온 후원회를 다 선관위에 정확하게 보고하게 해서 그것이 투명하게 정치 자금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거 아닌가? 라는 다양한 의견들을 얘기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사실 작년 총선 재작년에 벌써 재작년 총선 때도 뭐 국민의힘에서도 먼저 출판 기념회 하지 마라라는 얘기가 아마 있었던 걸로 전 기억을 해요. 그때 당에서 그 총선 출마 후보자들에게 가급적이면 출판 기념회 하지 마라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또 하는 사람은 또 해요. 그런데 왜 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출판 기념회가 어떤 정치자금 모금의 수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더구나 공식적으로 잘 체크가 안 돼서 그냥 또 다른 비공식 수검할 수 있는 좋은 채널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현역들이 하니까 현역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그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자금을 모을 수도 있는 거지만 또 홍보도 되니까 세력을 또 과시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출마를 하고 있음을 광고하는 홍보하는 그런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편법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걸 열어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선거법, 정치자금법에서 그 어떤 사각지대를 열어놨다. 이런 부분들을 아예 논의해서 닫자. 그런데 이게 결국은 법률로서 정리돼야 되는 거잖아요. 법률로서 정리될 때 그 정리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또 이제 뭐 정개특위라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정치개혁 특위라든가 이럴 때 늘상 단골 메뉴로 사실은 나왔던 얘기들인 거죠. 그래서 주진우 의원도 뭐 소위 이제 노란 봉투법을 좀 약간 뭐 이렇게 패러디한 뭐 검은 봉투법이란 취지로 해서 이 정치자금법상 출판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 포함해라. 선관위 신고 의무해라 뭐 이런 걸 했는데 통과 안 됐다. 이거 통과시켜라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방식에 대해서 한 말씀만 볼멘 드리고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상대당을 공격하는 용도로서 이렇게 공격하시는 방식으로 쓰면 안 되죠. 우리의 정치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부터도 그렇게 다 할 테니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하셔야 되는 맞는 것이지 네. 상대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당신네 당이 그렇게 돈을 받고 있으니까 당신네들은 매우 부정해 그리고 매우 검은 돈에 익숙한 사람들이야 라는 식으로 공격하려고 이런 법안을 제출하고 그래서 받을 거 안 받을 거 안 받으면 당신들은 부정해 이렇게 규정 지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 부분 내 미리 발의해놨다는 거고요. 발의했는데 네. 통과가 안 됐다는 거고 네. 마침 서영교 의원권이 터졌으니까 네. 마치 최민희 의원 그 결혼식장을 방불케 하듯이 이것도 국회에서 하여튼 열린 거 맞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어떤 현금이 이렇게 노출되니까 주주인이 그러니까 내가 그거 하자 그랬는데 왜 안 했어요? 뭐 그 한마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네. 뭐 심지어는 뭐 카드 단말기도 갖다 놓으신 그렇죠. 분도 계셨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이거는 국회의 어떤 이 그 투명화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국회의 이 정치 개혁 특위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상설화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그런 곳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자. 이젠 그럴 때가 됐다. 그리고 그 국민들의 여론도 그것을 뒷받침한다라고 한다면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바꾸는 최종적인 결정권자인데 그렇죠. 자신들에게 어떤 발의 족쇄를 채울 만한 것들, 자신들의 행위에 또 도움이 안 된다 생각되는 것들은 결국은 여론이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